속보가 들어오죠. 순간 내가 잘못 읽었네. 헬기가 나오고 와 이게 맞나? 본인들을 보면서는 이거 진짜 잡혀가는 건가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사장님께서 기프티콘까지 좀.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다들 아시지만 그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었고, 그때 저는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속보로 전해야 했고, 회사 전체가 아니 나라 전체가 비상이 걸렸던 그때 긴박했던 상황들, 스튜디오는 어땠는지, 앵커는 어떤 마음을 갖고 뉴스했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알았냐? 언론들은 알았냐? 그런 말들을 좀 여쭤보시는데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 뉴스가 9시 반에 시작인데 뉴스 시작할 무렵에 10시쯤 대통령 브리핑할 수도 있다는데 그 정도만 말이 들어왔었고,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보통은 브리핑이나 현장 연결이 있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현장을 연결하는지, 몇 시쯤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방송국 입장에서는 자막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심지어 그날은 정치 대담이 있지도 않아서 미국 정치에 대한 대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시가 다 됐는데 브리핑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D님한테 PD님 왜 10시에 브리핑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근데 PD님도 그러게요, 아직도 뭐 얘기 나오는 게 없네요 라고만 했었죠. 그러다가 한 10시 20분쯤 돼서 급하게 대통령실에서 연결이 진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때 연결 멘트를 보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뭐뭐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을 엽니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안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브리핑 현장을 연결한 거였고요. 대통령이 말을 시작했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조에서는 자막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저도 막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야당의 예산 폭거, 탄핵을 시키고 있고 종북 세력을 받아 적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를 딱 대통령이 했죠. 그래서 저랑 옆에 있는 앵커랑 치다가 살짝 멈췄어요. 응? 진짜 머리에 물음표가 한 100개가 떴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뭐지? 비상계엄? 응? 근데 PD님도 인이어로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어요. 괴엄.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계엄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현상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가 하고 안 믿은 거죠, 사실은.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지금 일어났을 거라는 걸. 왜냐면 비상계엄은 우리가 뭐 언론에서도 봤고 영화에서도 봤고, 대통령이 갑자기 죽거나 그럴 때 우리가 비상계엄을 생각하지, 근데 아무리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엄, 여의를 쳤는데 무서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투입시키는 조치다. 순간 그러면 뭐지? 군인들 들어오는 건가? 이거 그냥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 순간 대통령이 말을 멈춘 거예요. 대통령이 말을 멈추면서 화면이 갑자기 저한테로 넘어온 거죠. 대통령이 말을 멈추고 저희는 갑자기 고개를 들죠. 막 쓰고 있었으니까. 와,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처음 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말을 일단 시작했죠.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호소한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와 이게 맞나?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와, 이렇게까지 카메라를 안 쳐다보고 밑에만 보면서 뉴스한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뭘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비상계엄이 뭔지, 어떻게 해야 비상계엄이 끝나는 건지도 알아야 되니까 막 검색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일단 계속 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평론가라든지 기자라든지 누가 또 연결이 준비는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는 걸 다 말했죠. 뭐 지금 민주당 이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이런 상황이고 예산안은 이렇고 탄핵안은 이렇고 예산안 얼마 정도 삭감이 됐고 이에 대해서 이런 입장도 내고 등등들 제가 아는 모든 것들 막 말했어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 다시 정리를 하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속보가 들어오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모든 게 속보 체제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평론가를 연결을 했죠. 최수영 시사평론가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많이 그래도 도와주셨어요.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 또 신기한 게 이게 12월 3일이잖아요. 12월 2일 날 제가 최수영 시사평론가님이 TV에 나오시길래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안부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와, 근데 바로 다음날 다름 아닌 비상계엄 얘기로 전화 연결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참.
저한테 주어진 원고 같은 건 단 한 장도 없었거든요. 이때 평론가님 얘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모든 자막은 정말 생속보. 저희도 다 처음 보는 내용들.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랬고, 막 갑자기 근데 이러다가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는 속보가 온 거예요. 의원 출입도 막혔다. 와, 그때는 의원들이 와서 결의를 해야 이 상황이 끝난다는 걸 제가 미리 봤었거든요. 근데 의원 출입이 막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 상황을 보여드리는데 담 넘어가는 거 보이고, 지금 보면 국회 안에 사람 이렇게 많고, 이거 로텐도어이거든요. 로텐도어에 난리가 난 거죠. 국회가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대응 조치 이렇게 기자님이 하겠다면서 나오셨고, 국민 급하게 여러분께 저도 기자님이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이게 진짜 그냥 지금 끊긴 오디오 거예요. 또. 현장 상황으로 인해서 음성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양해 혼잡합니다. 멘트하고 국회 현장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이니에서 다시 연결이 좀 돼 정리해, 있나요? 다시 연결해.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연결하고. 지금 이 상황만큼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진짜. 그냥 언제든 사과 멘트, 양해 멘트 뭐 이런 것들 할 준비를 했어야만 했었거든요, 이때. 와, 그러다가 화면에서 이렇게 헬기가 나오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보면서는 그냥 큰일 났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포고령이 나왔죠. 제가 그 포고령을 처음으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네, 저희에게 지금 비상계엄 포고령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읽는 거라는 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언론 통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엄매 나 잡혀가나?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았거든요. 순간 내가 잘못 읽었나? 언론도 영향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회의장님, 국회 본회의장 상황과 이 군인 상황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리면서 의원 중에 190명이 그래도 국회로 모여서 결의 요구안을 상정했고 계엄령 해제 안건이 가결이 됐어요. 막 박수가 막 나오죠. 이러고 나서도 뉴스를 몇 시간을 더 했죠. 그래서 그날 총 4시간도 넘게 뉴스를 했어야 했는데, 뉴스 끝나고 나왔는데 카톡이니 DM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잘 봤다, 큰일 났다,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와 주셨고, 그때 저에게 질문지 같은 것도 정말 한 장도 주어지지 않았었고, 기자님이랑 평론가님이랑 얘기하는 거, 정치인분이랑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힘들었고,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말을 엄청 많이 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열심히 마셨죠. 와, 나중에는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은 좀 정리가 돼가는데 제 이 방광은 정리가 안 된 거죠.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었고요. 실은 지금도 끝나고 정리된 건 아니죠. 뭐 수사도 이제 시작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도 있고 여야 입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말을 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런 정치적 해석을 다 떠나서 오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소감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정말 역사적인 현장의 그 중심에서 뉴스를 했다는 것이 신기하고, 돌이켜 생각하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고 나와서는 내가 잘했나? 잘 전한 게 맞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국장님, 부장님, 뭐 많은 분들이 초동 때 저 정말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연합뉴스TV의 사장님께서 문자를 보내놔 주셨더라고요.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기프티콘까지 좀 보내주셨어요. 이게 뭔 상황이야, 나는 먹고 살기 바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정치인들 욕도 많이 하지만 그 정치인들을 욕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것, 정치인들이 부정부패하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따끔하게 질책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꼭 연합뉴스TV 뭐 TV로 안 보셔도 되니까 요즘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많이 보고 생각해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관점도 좀 만들어보고 한다면 조금 더 이번 상황이 잘 정리되는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틀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